4월 첫 거래일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30선까지 종가상 욕심을 부려봤는데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조금만 덜 팔았어도 베이시스가 조금만 좋았어도 차익적인 매물이 이렇게는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싶은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산 반면에 현물은 사주지 않으면서 선혈물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은 살까 팔까 고민하다가 끝끝내 그냥 팔고 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좋았고요. 금융주가 오후장 들어 힘을 냈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싱싱 달렸고 조선주도 우려는 씻어냈습니다. 반등했으니까요. 화학주와 철강주의 반등도 두드려졌는데 중국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세한 주요 종목별 등락률 종가 먼저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4월 대외 호재 소식에 4월 첫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월 2일 월요일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유로존 방화벽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 늘리면서 203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안착에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76% 상승한 202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이 1,200억 원 넘게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오후 들어서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6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은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늘렸네요. 오늘 1,35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대회 호재의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에 오늘 이틀째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3% 상승한 5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21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215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역시 소폭 매수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원 내린 1,130원에 출발했는데요. 유럽발 호재와 또 3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곧바로 1,12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낮췄죠. 하지만 저점 매수 강도가 커지면서 달러와 하단을 지지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10전 하락한 1,127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7% 강세 보이면서 오늘 129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들 선전했죠. 현대차 3%,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2%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은 0.95% 밀려나면서 36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 오늘 2%대 강세 보였습니다. KB금융 역시 3.26% 오르면서 오늘 42,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서 오늘 36,85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CJ홈쇼핑 2.31% 상승했고요. 안철수 연구소 오늘도 7.33% 오르면서 12만 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 SK브로드밴드 역시 0.72%에서 오늘 마감했고요. SFA는 기관이 사면서 이틀째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3.55% 상승하면서 55,4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세장을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IT주와 또 은행, 운송 장비 업종이 선전했죠. IT주 오늘 삼성전자 1.88%로 마감했고요. 삼성 SDI, 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은행주가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우리금융 3.85% 상승하면서 13,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 5%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모두 2%대 강세장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랜 조정을 끝내고 2분기에는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에 자동차주들도 오늘 선전을 했는데요.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대로 마감했고요. 24만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2%대 강세 보였고요. 만도와 현대위아 역시 1%대로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4.12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연일 들썩였는데요. 오늘은 정운찬
철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관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오늘 38만 2,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제철 2.45% 상승했고요. 대한제강과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모두 1%대 강세장 보였네요.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운찬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 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출마 행보를 걸을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 주가들이 일제히 가격제 한포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예스24 5,940원에 DI는 1,8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옥수수와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주가 상승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OMB는 오늘 1.67% 상승했고요. 팜스토리 한냉 3.57% 오르면서 1,160원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남해화학 1.44% 상승했고요. 영남제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웰크론 강원이 아랍에미레이트 대규모 황회수 설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웰크론 그룹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B&B 4.44% 강세 보이면서 6,580원에 강세 보였고요. 오늘 한택 2.25% 상승했습니다. 웰크론 강보합권에서 3,4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JYP와 합병을 보류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JYP 엔터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7.64% 오르면서 5,9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 오늘 한진해운이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진해운 살펴보겠습니다. 3.18% 강세 보이면서 16,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보합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1.8% 이상 오르면서 끝났고 현대차는 올 들어 처음으로 24만 원이라는 주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에는 어떤 핫 이슈,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는지 파헤쳐보고 또 두 분은 얼마나 그 이슈에 공감하는지 여부까지 알아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배승우 대리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를 어지럽게 풀기보다 OX를 통해서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먼저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어떤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 OX 코너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2분기가 이제 막 시작된 국내 증시죠. 지정학적 리스크만 봐야 되나? 그렇게 많이 우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 두 번째 이슈, 중국의 PMI 지수가 상승했었죠. 화학주의 반등이 이어질까? 오늘은 조금 주춤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 이슈,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당장 오늘 밤부터요. 상승 탄력을 시장에 과연 줄 수 있을까 여부.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엘피달 인수 참여 악재일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까지 참여할까라는 부분도 궁금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OX로 풀어볼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가 막 시작된 국내 증시 4월달 들어왔는데요. 꼭 지정학적 리스크만 봐야 할까 여부. 자, 두 분 OX로 먼저 의견부터 대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뭐 배 대리님은 왼손잡이신가 봐요. 네, 괜찮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짠, 어머, 두 분 다 X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의견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님부터. 예, 북한은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악재인데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가 봐요. 네, 일단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4월 첫째 주, 둘째 주도 시작해서 지금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국내 중시를 움직일 요인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요인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영향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봐도 주가 자체의 흐름이 뭐 크게 테마주 위주의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큰 폭의 뭐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요인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4월 13일 날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때 이제 도이치 쪽에서 1조 원 이상의 매물 폭탄을 내버리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을 하락한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와 관련 없는 지금 4월 달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4월도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큰 폭의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들의 모양새가 미국 뭐 경제 지표 쪽의 모양새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4월 달이 조정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강보합 쪽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4월 한 13일이나 14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만기하고 총선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이 좀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고의적으로 고일 정도로 일단 그 날짜를 정확히 맞추고 있는데 그 영향이 지금 크게 알 것 같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 맞춰서 일부러 그때 맞춰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 영향보다는 지금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이 미사일 발사보다 크게 느껴질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이슈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달에 증시 시작은 4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아닌 4월 16일부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의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총선 영향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그때부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 16일까지는 안 됐는데 지수가 뭐 북한이든 만기든 해서 확 빠진다. 그러면 사도 되는지. 예,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배대리님도 아까 똑같이 X 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까? 학습 효과라는 것도 사실 있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전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미사일을 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 같고요. 앞서 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옵션 만기 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다면은 분명 매수에 이제 동참하는 자세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이제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1분기 동안 IT, 삼성전자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주가 오르면서 이익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대치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엔화 약세 부분입니다. 엔화가 지금 약세가 잠시 주춤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 IT나 자동차 업종의 채산성, 수익성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 다음에 2분기 내내 엔화 약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말고도 실적이라든가 엔화 가치 챙겨야 될 것이 아주 많이 있군요. 자, 두 번째 OX를 들어야 할 질문 Q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PMI 상승에 화학주 반등 이어갈까? 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주 후반에 반응하는 듯 했다가 오늘 약간 주춤해진 화학주인데요. 기초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습니다. 두 분 역시 준비되셨죠? 네, OX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어머, 우리 배대리님은 O를 그리고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X를 하고 얼른 지금 내리시는데 좋습니다. 조금 길게 들고 계신 우리 배대리님부터. 아니 근데 화학주에 대한 어떤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투자자들이 그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역발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화학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앞서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중국 PMI 지수가 이제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HSBC PMI 지수를 좀 더 신뢰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 자체를 조금 조작을 해서 낼 수도 있지 않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자 회사의 HSBC가 추정하는 게 훨씬 맞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네. 일단 나온 팩트만 보면은 PMI 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좋다라기보단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좀만 안 좋아지면 지준율 인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 경기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학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같이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까 이런 우려감이 많은데요. 분명한 거는 4분기보다는 1분기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진 부분은 상당 어느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에서 1분기 나오는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화학주가 저번주에 반등을 했는데 오늘 잠깐 조금 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상승을 한 다음에 숨고르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X, 중국주, 특별히 화학주 반등의 X를 드신 우리 김선윤 대표님. 내용 뜯어보면 PMI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가격이 싸서 오른 것일 뿐이다. 단기 반등이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 쭉 좋게 지수가 나왔는데 하지만 제가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게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을 하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원래 이제 4분기 때 중국 내수 부양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공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길은 4월달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걸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들어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할 정도의 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화학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약간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 자체도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화학주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4월 말쯤에 제가 볼 때는 한 5월 달쯤이면 화학주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더 활발해지는 그때 이제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화학주는 조금 이따가 사더라도 이런 김선윤 대표의 약간 시차 있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금주에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되는데 시장 상승 탄력 주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잘은 몰라도 오늘 밤에 제조업 지표가 당장 ISM 쪽에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두 분의 OX를 통해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알겠습니다. 미국 지표에 대한 두 분의 기대감 지금 충만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배승호 대리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이 전부 이제 3월에 일어났던 생산 활동과 고용 현황에 대한 발표들인데요. 지난 3월 달을 돌이켜 보면은 미 경제 지표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고 상당히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 지수나 고용 현황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고용 현황 발표를 할 때 그 실업률이 수치는 낮아졌는데 퍼센트율이 8.3%로 그대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면은 실업 청구 수당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 부분도 있고 네. 지속적으로 제조업 활동이 좋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발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견주어 생각해 볼 때는 실업률도 8.3%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유로존 PMI도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이제 ISM의 비농업 제조업 지수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어느 업종에서 제조업이 활발히 일어났고 또 그런 업종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도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장을 위쪽으로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기를 우리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뉴욕도 지표 제발 좀 좋게 좀 햇볕 짱짱 비춰라 외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 지표는 이번 주 뉴욕이 나흘 동안만 열리는데 쉬는 날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제조업 고용 다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예측치가 거의 맞기 때문에 요즘 장세가 크게 흔들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 상업 대출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좋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업들의 영향이나 그다음에 저희 일반 개인들의 영향 자체가 큰 폭의 증시 상승을 이루어질 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의 글로벌 경기 자체의 흐름이 지금은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판단하시고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지표는 다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종목 이슈인 것도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엘피다 인수 참여 악재일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하이닉스는 금요일 날 급락했다가 오늘 조금이나마 반등은 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OX로 답을 해주실 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다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해도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일단은 참여 자체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선인 대표님. 왜 인수 참여를 한다고 덜컥 해가지고 시장을 놀라켰을까요? 네, 진짜 인수 의지가 있는 걸까요? 진짜 인수 의지는 100% 없습니다. 일단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판단을 드리고요. 예. 왜 그러냐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하이닉스란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입지 자체가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완전 자리가 잡혀버렸습니다. 엘피다의 파산으로 인해서.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엘피다 인수 참여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분할 매수 차원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왜 굳이 엘피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인수 참여를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2002년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이제 인수 추진할 때 네. 내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이닉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모든 이제 대부분의 기술력과 내부 회사 사항이 다 까발려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경쟁자인 엘피다와 그리고 도시바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과연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내부 사항을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전세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이제 내부 사항까지 확인하면서 기술력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에 대한 그 주가 자체, SK 하이닉스에 대한 회사를 다시 한번 크게 올려놓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는 지금 오히려 단기 매수 기간으로 굉장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인수하려는 회사는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도시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 나라 회사를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적 네. 자금 들여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 살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또 한국으로 넘어간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죠. 무조건 아무래도 도시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100%입니다. 100%. 당연히 일본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네. 한국 기업이 오히려 하이닉스는 만약에 하이닉스가 더 이런 인수 참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으로 판단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차원에서 담으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수 참여 악재 아니고 오히려 하이닉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김선인 대표의 의견이었고요. 같은 역시 인수 참여한 거 X로 두셨는데 네. 이유는 비슷하십니까? 예, 그 대표님이 말씀을 워낙 잘해주셨는데 저는 예. 99.9%로 하겠습니다. 왜요? 왜? 네,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한다면은 이제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단이 갔을 때 그 내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엘피다를 가서 실사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봤다면은 아니면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수를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인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 그 인수를 했다면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으로 그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어쨌건 하이닉스는 상당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약간 우려스러운 게 그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는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좋은 기회고 이건 악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기관이 많이 때렸는데 오늘도 기관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29,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사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네, 맞습니다. 29,150원의 시초가였습니다. 예. 목표가를 얼마로 보세요? 3만 원 정도 찍고 이제 내려오는 하이닉스인데. 33,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그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확인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는 해결의 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배승호 대리님, 내일 시장 해결하는 데는 어떤 열쇠가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 나오는 그 미국 경제 지표와 그 유로존 PMI 지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저는 시장의 그 상승 추세로 계속 그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2050선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리뷰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화학주가 반등을 하고 지수가 205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43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지수가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 지표에 힘을 입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 경제 지표와 함께 중국 증시가 또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중국 증시가 잘 나온다면은 충분히 2050포인트 가까이 또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고 있는 게 IT와 화학 뭐 여전한데요.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들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가 지수 차트 보시면은 뭐 답답합니다. 여기 계속 그 박스권 움직임에서 여기 강한 그 지지 라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10주봉선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미 이제 10주봉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이 이번 주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못했던 2050포인트 숙제를 이번 주에 해낼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김찬현 대표님 비슷한 의견이세요? 저항선이 생겨난 데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듯 싶은데 미국장도 딱 4일밖에 안 열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지금 대리님 말씀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지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상치가 이제 8점 초반대 나오게 돼요. 근데 네. 지금 정확하게 이제 8%가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 증시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그렇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1월과 2월, 3월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그 기관들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기관들의 수급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기관들이 어느 종목을 살 것이냐? 당연히 실적과 경쟁력을 갖춘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목을 보실 때 당연히 이제 IT 쪽이나 이제 항상 말씀드린 IT, 자동차, 금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2050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시네요. 내일장이 2050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일단은 저는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강보합권에서 한 204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매하게 찍을 수는 있지만 한 종가상 45 얘기하셨습니다.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떨까요? KTB 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석현 연구위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처음 뵙는데요. 오늘 기관이 천억 샀네요, 현물을. 기관 덕에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 21선도 살려놓은 것 같아요.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 PMI 수치가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그 HSBC PMI보다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했던 3월 수치가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통계기관의 수치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킨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당중에 이제 무디스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부분도 은행주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물론 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전망이 이제 변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성은 다소 좀 축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은행주의 반등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은행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갭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 호전이 IT 해주하고 자동차 그리고 운송업종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무디스발 호재로 은행주가 지난주에 사실 조금 눌려 있었었는데요. 중국발 호재로 화학이 이어서 철강주까지 반등을 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느냐 이거죠. 사실상 쭉 매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뭐 기아차 요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냉정히. 내일장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4월 초반에는 아무래도 일단 국내 어닝 시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 4월 중순 정도까지 향후 한 2주일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 동안에는 실적 자체가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업종군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IT,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분기 이후에 회복 국면이 2분기 중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주식들에 반영이 될 여지가 높을 걸로 보고는 있지만 1분기 실적 발표 모멘텀까지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의 1분기 실적 부진 요인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한 산업재 종목군 역시 수주 산업의 특성상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실적 부분들이 빠르게 호전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요인의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어닝 시즌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는 1분기 실적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업종 쪽에 관심을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의 영향력이 이제 마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기존에 일단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매기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까? IT와 자동차에 대한 실적, 지금 호실적이 나올 거다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서 사실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 선반영 분석도 있는데 실적 호전주는 실적 발표일 이전까지만 들고 있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그 모멘텀 자체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적 결과가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고요. 만일 상향 조정이 된 숫자마저도 실적 호전 종목이 뛰어넘는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실적 발표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주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미리 선반영되는 흐름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닝 시즌 이후에는 일정 부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의 실적 전망이 우수한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주도주 특성을 갖는 업종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전망도 향후 쭉 더 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호전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종목을 갖고 수익률 대결을 펼쳐서 누가 과연 한 주 동안 특정 종목을 갖고 수익을 더 많이 내는지 승패를 가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승호 대리님이 추천할 만한 두 가지 종목 소개만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은 LG화학하고 KPX 화인케미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LG화학과 KPX 화인케미칼 화학주 두 개를 우리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배승호 대리님은 주간으로 수익률 배틀을 벌일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 오신 셈이고요. 네, 이번에 김선현 대표님은요. 네, 저는 IT 관련된 유니테스트랑 그리고 금융 관련된 리드코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은 리드코프와 유니테스트 이렇게 두 종목 갖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이번 한 주간 수익률 대결을 펼칠 셈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요. LG화학과 KPX 화인케미칼 두 종목을 들고 나오신 배승호 대리님부터 각각 자세한 이유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까요? 네. 우선 LG화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나쁘지 않다.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부 분사는 거의 이제 그 기업 쪽에 LG화학 쪽에서 말을 했듯이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찝어보면은 LG화학이 그 전자소재 사업부와 그 화학소재 사업부,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부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일단 화학 소재 사업부를 보시면은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좀 더 충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미비하긴 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잘 나온다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소재 사업부 쪽은 1분기에 그 IT 쪽 그 LG전자 쪽이나 그 LG 쪽으로 해서 그 전자 제품들이 많이 판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그 전자소재 사업부 쪽도 4분기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질 것 같고요. 배터리 사업부는 항상 그 이익이 크게 났던 부분은 아니고 기대감이 컸던 사업부였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만큼의 주가의 프리미엄을 뺐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올랐던 4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오늘 저번 주에 이제 LG화학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번 주에 그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금일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그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 대리님 이거 지금 일주일 만에 45만 원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45만 원을 갔으면 좋겠지만 예.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목표가는 항상 높게 잡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번 주가 45만 원 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이번 주에 상승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종목이고요. 금일 분명 그 눌림을 받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호흡을 일주일 단위로 가져가는 수익률 펀치 코너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좀 일주일 단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KPX 화인케미칼 설명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제가 KPX 화인케미칼은 이번 년에 내내 좋아하던 종목입니다. 그 화동 지역의 TDI 가격이 작년 3, 4분기에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4분기 말쯤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이 그 수익성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1분기 내내 상승했던 화동 TDI 가격을 보면은 동사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방송 2월 달 말에 여기 나와서 이제 추천해서 이만큼 올라왔었는데 그 구간 동안에 또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여기 이제 21선이 쭉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21선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 바람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KPX 화인케미칼은 다음 주 일주일 사이에 4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KPX 화인케미칼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빠지지도 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사실 뚜렷한 수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워낙 그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기관이 매도하는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래서 뚜렷한 수급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그 상세 에너지 힘이 모이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수급은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고 11선이 쭉 올려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듯이 1월 달에 훌쩍 뛰어오르고 2월 달에도 레벨업하고 3월 달 정말 대놓고 쉬었던 KPX 화인케미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모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일단 배승호 대리는 LG화학이나 KPX 화인케미칼 이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지금 선택하실 고민 중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번에 김선윤 대표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리드코프와 유니테스트 얘기하셨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둘 다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리드코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리드코프 회사 자체가 여러분 되게 잘 아실 겁니다. 사나원이라 러시앤킷이 영업정지 당하면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하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리드코프를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리드코프라는 회사가 주유업 쪽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냥 대부업체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SO이라는 회사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SO이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석유율 공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대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휴게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안휴게소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소도과자. 네, 그렇죠. 소도과자 파는 곳인데 네. 천안휴게소 경남으로 내려가는 천안휴게소 쪽에 그 천안휴게소를 위탁을 받아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리드코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리드코프 매출이 굉장히 다변화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점은 지금 뭐 사채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많이 대부업 쪽에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이제 돈을 빌려가는데 지금 리드코프가 소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고객들인데 그로 인해서 연체율 자체가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돈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돈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 러시앤캐시랑 하나만 이쪽이 이제 대부업 관련해서 1, 2위 회사들이 다 한번 크게 징계를 먹거나 한번 벌금을 맞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큰 우량 고객들이 다 리드코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하나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 자체도 정말 좋은가 리드코프 회사가 정말 좋은지 네. 그래서 작년 실적으로 했을 때 퍼를 계산했을 때 퍼가 5.8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했을 때 퍼가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잡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리드코프 자체는 지금 1개월 동안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이고 올해 실적 자체가 너무 좋아질 것이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또 하나 보자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딱 121선과 61선 지금 거의 정배열 수준에 놓여 있고 거의 121선과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완벽한 종목,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리드코프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더라도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1년 이상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달 이상 보시고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있죠. 유니테스트. 사실 IT라서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매출 비중의 10%에 해당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하나 대만 와튼 기업한테 또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비중이 매출의 3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올해 자체 수주가 이미 벌써 작년 매출 대비해서 벌써 40% 이상을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이닉스 쪽에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가는 수주 자체 양이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이 이미 확정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못해도 70% 이상 이미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 구간에 있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61선 터치하고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퍼만 따지고 보더라도 퍼가 작년 실적이 6.1입니다. 하지만은 올해 이미 70% 이상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퍼가
올해 같은 경우 2012년 예상포 같은 경우는 포가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제품 자체에 납품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납품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또 엘피다 파산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으면서 아무리 이제 그 기술력 돈을 이제 많이 들어오면 투자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유니테스트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매출이 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은 일단 시총은 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상승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 너무나도 이 종목은 지금 사둬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3월 달에만 들어온 그 계약건 자체가 작년 대비 4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 수급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지만 곧 크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은 꼭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궁금합니다. 꼭 사야 될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12월 달에도 작년에 61선 찍은 이후로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지금 그와 비슷한 위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저는 이제 굳이 매수가 안 정해드리고 그냥 시장가로 지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꼭 갈 거니까 이거 제가 오늘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성격 급하신 분은 내일 시초가도 괜찮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네. 일주일 제가 수익 보려고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편입하셔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목표가 나오는데 그래도 목표가 설명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크게 뭐 보자면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달 반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딱 61선을 터치하는 모양새에서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양봉이 뜬다면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가격이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선윤 대표도 두 종목 설명 모두 마쳤는데 이제는 한 종목씩으로 두 종목 가운데 압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 갖고 일주일 동안 그 종목으로만 수익률 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죠. 설명하는 동안 우리 배송호 대리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LG화학과 KPX 화인케미칼 얘기하셨는데 결국 선택은요? 네, KPX 화인케미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선윤 대표님 그럼 KPX 화인케미칼 선정하신 이유? 네, 일단 근 한 달 동안에 횡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간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TDI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한 달간 횡보를 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TDI와의 그 높은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가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봉상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V자 반등에서 이제 이 부분이 4만 원인 부분인데요. 이런 V자 반등은 보통은 이제 이런 V자 반등은 이렇게 V자를 완성하는 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면 오버슈팅하는 경향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4만 원을 뚫을 수 있는 부분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월봉상 화동 지역 TDI 가격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 KPX 화인케미칼이다. 네, 선택을 완료하신 배승우 대리님이었고요. 김선인 대표님도 이제 고민을 끝내신 것 같은데요. 결국 선택은요?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이미 제가 강력하게 드렸기 때문에 알 것도 같아요. 네, 유니테스트입니다. 네, 유니테스트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도 일단 단기 바닥권에 딱 머무르고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주 공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상승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올해 이상 쭉 가져갔으려더라도 제가 볼 땐 올해 안에 무조건 5,000원 이상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배까지 좀 보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신다면 내일 당장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2배 정도까지 내다본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두 분이 압축됐고 가격까지 모두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쭉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선택된 종목의 가격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투자증권 성담금융센터의 배승호 대리님은요. 이렇게 LG화학과 KPX 화인케미칼 오늘 화학주 가운데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김선윤 대표님은 리드코프와 유니테스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한 종목씩 압축을 시켰는데 먼저 배 대리님이 압축한 종목은 KPX 화인케미칼이었고 김선윤 대표는 유니테스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가격을 끝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먼저 배승호 대리님의 KPX 화인케미칼은 TDI 화동 가격과 굉장히 연동이 많은데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주가 상승까지 점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내일 시초가 매수 얘기하셨고 목표가 4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선현 대표의 최종 펀치 종목 유닛 테스트 가격 보면요. 차트상 61선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다라는 관점이시고 꼭 내일 초가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시장가로 지르라고 표현하셨나요? 아무튼 사라고 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2차로는 화면에 안 나가지만 거의 2배 가까운 4,000원까지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일주일 동안 각각 KPX 파인케미칼 유닛 테스트로 승부 거시겠다고 확정 지었는데 다음 주 시간 만날 때 정말 높은 수익률로 아주 진검승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